그러면 지금부터 제15회 임종국상 시상식을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임종국 선생 기념사업회 발족 때부터 책임을 맡아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장병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친일문제 연구의 선구자이신 임종국 선생의 치열한 도전 정신과 실천적 삶을 돌이켜보고 선생의 뜻을 이어가는 자랑스러운 후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해는 민족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되는 해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임종국상 시상식에 맞이하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출범 당시 우리 연구소는 1949년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 정신과 친일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설립함은 명백히 밝혔습니다. 즉 반민특위와 임종국은 민족문제연구소가 3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정신적 지주이자 대의 명분이었습니다. 이렇듯 확고한 지향을 가진 연구소기에 우리 회원님들의 역사 정의는 항상 10년도 굳건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초유의 사태 속에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님들은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임종국 기념사업회는 임종국 기념사업회 회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국내외 회원님께 충성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행사는 수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에 처한 현실을 돌아보고 결의를 다지는 의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치던 촛불혁명의 열기는 사라지고 다시 기득권 세력의 복귀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농단하던 묵시적 카르텔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적폐의 초롱성임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이들은 오만함은 사회 곳곳에서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꺼리낌조차도 없습니다. 극우 세력들은 16개월 만에 열린 수요 시위에 해방을 놓는 것도 모자라 평화의 소녀상 앞에 일장기를 휘두르고 소녀상 철거를 외치며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또 9년 만에 위암 장지연 언론상을 부활시키고 색깔론의 신봉자이자 전파자인 수구 언론의 대기자를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청산해야 할 적폐 세력이 오히려 촛불혁명의 과실인 민주주의를 누구보다도 만끽해서 동시에 능욕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현실입니다. 해방은 독립투사들이 맞이한 것이 아니라 친일파가 맞이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그와 다를 바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반민특위 임종국 정신을 한시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차별적 논리와 실상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며 구명하여 주신 정현태 교수님,
역사 부정론자를 허구성을 공박함으로써 한일 구구 세력의 역사 왜곡에 맞서고 계시는 김종선 선생님의 활동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영예의 수성자로 선정된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진심으로 심의에 임해주신 윤경로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심사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정현태 교수, 김중성 선생 두 분께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현태 교수의 노작에 관해서는 뒤에서 아주 상세하게 잘 지적이 될 겁니다. 다만 저로서는 그냥 한두 마디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가장 민족 차별이 적을 거라고 믿어질 수 있는 일본인과 한국인이 공학하는 그런 중등 학교에서 민족 차별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실증적으로 연구해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참 주목할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민족 차별하면은 감성이라든가 정서적인 문제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주 꼼꼼하게 참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누구한테도 이건 이렇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도 참 탁월한 업적이 아닌가. 저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그 핵심에 대한 논박이라고 할까? 그 점에서도 이 저서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언젠가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게 우리 사회에 미만하면서 민족이라든가 민족주의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것을 기피하는 참 희한한 상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민족이라는 말이 너무 또 흔하다고 할까? 가볍게 사용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민족고대, 민족연대, 민족성대, 민족동대, 민족자 안 붙는 게 없더라고요. 그 당시 보니까. 그러더니만 또 세상 풍조가 좀 이상해지는 그런 걸 보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나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 또 가세를 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구자들 가운데 일제의 식민정책이라든가 침략, 만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부드럽게 써야 하는가 하니까 부드럽다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뭔가 좀 긍정적은 아닌 거지만 아주 격렬하게 비난하는 것도 물론 아니죠. 그냥 뭐라고 할까 온건하게 넘어가는 그래야 이게 된다. 저는 이런 사고가 일각에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면으로 또 치고 나온 게 이번 저작이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 그 서평이 나올 때쯤 몇 가지 연관되는 것들이 있어서 또 좀 감의가 있었죠. 예컨대 저는 강경중학을 나왔는데 우리 집 5남매가 여자는 다 강경여중, 강경여고를 나와야 하는 거고 남자들은 형님은 강경중학에서 강경삼고 강산을 나왔어요. 경경에서 다. 저도 경경에서 다녔고 그런 점에서도 좀 인연이 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서평을 본 지 며칠 후인데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뭐 무슨 기관장을 맡으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난 그거 못 온다고 한참 떼거지 쓰다가 나중에 아주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하겠다고 민족차별에 관해서 훌륭한 저서를 최근에 냈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아주 설득력 있게 비판한 그런 좋은 학자가 어느 대학 어디에 있다고, 그 사람을 좀 그 자리에 앉혔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알아봤더니 그 사람 나이가 어리더라. 그런 자리에 어떻게 그 사람을 앉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물어봤어요. 나이가 어리는지 어쩐지. 2년 늦게 호적을 올렸다는구만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 없이 항상 바빴는데 올 2, 3월에 좀 시간이 났어요. 3.1운동 100주년 정부에서의 그 기념활동이 너무 참 잘못됐다 하는 것에 항상 가슴에 걸려 있었는데 3.1운동이 어떤 겁니까? 그 3.1운동 자료라도 좀 보면서 새겨보자 하면서 좀 이것저것 들춰봤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 민족차별 정현택 교수 저서와 관련해서 차별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아주 중요시하는 그 소설 다시 한번 읽어보자. 어떤 소설이겠어요? 염상섭이의 만세전이라는 작품이죠. 저는 그 작품이 뛰어난 역사서이고 참 아주 탁월한 그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제 때 나온 것하고 해방 후에 염상섭이가 손을 댄 것하고를 비교하면서 읽어봤더랬습니다. 3.1운동을 이해하는데 저는 만세전을 빼고 이해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세전 다 아다시피 두 가지 기본 테마가 있죠. 한국인이 희망이 없는 존재, 무력한 존재, 묘지, 원래 제목이 묘지잖아요. 공동묘지와 상징되는 그런 것들로 한쪽은 돼 있고 한국인 쪽은 그런가 하면은 1910년대 또는 3.1운동 직전까지 민족차별 문제가 저는 그렇게 잘 묘사된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3대 유mon이 다시 한번 읽어보자. 염상섭이 여러 작품을 읽어봤습니다만은 없었어요. 하여튼 간에 정현택 교수의 뛰어난 노작과 이 3대와 같은 그런 작품, 이런 것들이 잘 대중들한테 교합이 되어서 읽혀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이 정현택 교수 저서가 여러 가지로 시사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그 일본인이 한국, 중국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도대체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뭐 도아시아 문화권이라 해가지고 별 차이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심한 차별이 있었느냐, 왜 그런 차별이 일어나게 됐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겠다. 정희태 교수가 여러 가지 시사를 해줬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부분은 서양 백인 제국주의 국가들,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의식과 견주어서도 비교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영국과 아일랜드 관계, 독일, 러시아와 폴란드 관계에서 있었던 차별과 일본과 한국에서 있었던 차별 문제가 어떤가를 비교 검토하는 것도 좋겠다. 정현택 교수가 그것도 또 더 해주시면 더 좋고요.
하여튼 뭐 저 두서없이 이렇게 정교수 좋은 책을 제가 축사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김종성 이분은 제가 가장 강조해 마지 않던 역사비평 창간 후부터 그렇게 중요시했던 역사의 대중화 문제, 이 부분에 관해서 참 좋은 책을 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월 민주항쟁에서 참 민주주의가 드높이 이상화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90년대 조금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게 스멀스멀 커지기 시작하고, 1995년 바로 해방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1995년에는 벽두부터 1월 3일인가 1월 1일 신문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신문이던가 그래요. 조선일보 등 조중동 우리가 잘하는, 거기서 이승만 살리기가 그렇게 엄청난 긴 시간 동안, 뭐 1년 내내 한 신문은 그랬고 다른 두 신문은 8.15까지 그렇게 이승만 살리기 운동을 벌려나가는 걸 봤더랬습니다. 2005년쯤 되니까 박정희 신드롬이 한없이 커지고, 그런가 하면은 뉴라이트라는 게 갑자기 나타나서 강세를 떨치는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위세를 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명의 대통령이 바로 이 박정희 신드롬 때문에 저는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명박이라는 사람, 박근혜라는 사람,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난 거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명박이 취임 첫 해는 3, 4월에 이미 유근이라든가 하는 그 수구파 논리를 대변하는 그런 몇 사람들을 전국에 파견해가지고 새 역사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방 이후 직후의 역사, 이승만이 그렇게 위대한 분인데 이승만을 그렇게 지금까지 일부층에서 못되게 표현을 했다, 이런 것들을 고쳐잡도록 하자. 그러더니만 여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때는 또 정부 수립 60주년이었어요. 건국절로 하자, 이러고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역사책을 바꾸도록 하는 그런 거 뭐 해가면서 이른바 역사전쟁이 굉장한 속도로 나타났죠. 교학사, 역사교과서, 국사교과서 문제, 국정화 교과서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그때 민족 문제라는 것을 참 잘 싸워주셔서 저는 무지무지하게 그때 감사했더랬습니다. 4월 혁명 50주년, 51주년이 됐을 때 이미 그 이전 90년대부터 추진되어 왔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 만들기, 그리고 이승만 광화문 동상 세우기, 그게 아주 그냥 강하게 추진이 된 거 아닙니까? 이승만을 쫓아낸 50주년, 51주년, 네,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걸 봤더랬습니다. 그런데 진보 세력 이쪽이 과연 제대로 이런 중요한 현상에 대해서 대응을 했느냐? 저는 그때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동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의 일종의 흑백 논리에 가까운 현대사 지식, 그 이후의 현대사 연구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식의 진보 세력이 있는 한 우리 사회에 미래는 없다, 그 생각을 아주 강하게 그 당시 가졌더랬습니다. 저는 혼자고는 저는 했다고는 봐요. 수많은 강연, 강의, 글 등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제 글을 읽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 강연 듣는 것도 50명, 100명밖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파력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번에 수상받은 김종성 같은 분이
아주 참 대중매체를 잘 활용해가지고 설득력 있게 뛰어난 그러한 도작을 쓰셔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참 오랫동안 잘 싸웠다. 그런 분들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맑아지는 미래를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거다. 하여튼 두 분께 축하의 인사를 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족문제연구소 이민우 운영위원장께서 임종국 선생 기념사업 활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임종국 선생 기념사업회 경과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0일 KBS 1 TV 인물현대사에서 임종국 편 배반의 역사를 거바다를 방영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념사업회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05년 3월 29일 임종국 선생 기념사업회가 출범하였으며 회장에 장병화 당시 가락정자 회장이 추대되었습니다. 기념사업으로 임종국 선집 발간, 기념 장학금 조성, 임종국 상 수여, 추모식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기념사업회 사무국은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이 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5년 7월 11일 민족문제연구소와 민족문학작가회의가 공동명의로 문화관광부에 임종국 선생에 대한 문화훈장 추서를 청원하였으며 그해 11월 15일 문화의 날에 보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17일 임종국상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1일 제1회 임종국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2007년 1월 10일 임종국 선집 전 8권이 완간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8일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계승한 민족문제연구소가 온갖 어려움을 뚫고 친일 인명사전을 펴냈으며 같은 달 22일 천안공원묘역에서 열린 임종국 선생 20주기 추모식에서 헌정식을 가졌습니다. 임종국 선생 별세 23주기인 2012년 11월 12일 EBS 지식채널 2에서 추모 영상 임종국 편 자화상을 방영했습니다. 2013년 3월 25일 선생의 대표적 저작인 친일문학론의 교주본이 발간되었습니다. 뉴스타파에서 2013년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3회에 걸쳐 친일연구의 선구자 임종국 3부작을 방영하였습니다. 2016년 8월에는 임종국 선생 추모 조형물 건립을 위한 시민 모금을 시작하여 11월 13일 천안 신부공원에 추모 조형물 제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MBC 캠페인 다큐 1919년에서 2019년 기억록에서 임종국 선생을 재조명하였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는 천안공원묘역에서 32주기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5회 임종국상 시상식을 열고 영광의 수상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로 심사위원장께서 수상 후보자에 대한 심의 과정과 수상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오전에는 심상상 제23회 심상상 수상자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또 오후 이 저녁에는 우리 임종국상을 수상하는 그런 같은 우리 심산과 임종국 선생과는 다
정신사 쪽으로 다 연결되는 분인데 같은 날 이렇게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한 좋은 뜻있는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정경위는 이미 앞서 우리 서중석 교수님께서 진짜 뒤에 가서 축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얘기를 해버리셔서 사실 심산경위를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준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준비된 걸 중심으로 심사 경위를 선정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회 임정국상 수상자 후보 공모에는 학술문화 부분에 11건, 사회 언론 부분에 11건 등 총 22건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9월 27일 열린 예심에서 각 부문 3건씩 6건을 본심에 회부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문학 분야에서는 소설 2편이 추천되었으나 아쉽게도 예심임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0월 28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가졌던 본심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박천성 교수님, 장완익 변호사님, 조재근 교수님, 한상원 교수님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본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저희는 심사에 앞서서 다시 한번 임정국상의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시는 대로 임정국상의 목적은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진실 규명과 역사 정의 실현 그리고 역사 정의의 대중화에 기여한 그런 분들을 선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서 저희 심사위원회는 수상 후보자의 최근 3년간 저작물과 활동사항뿐만 아니라 기타 경력이나 관련 자료 등도 널리 청구해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수상자 선정에서 가장 우선시한 기준은 금기 영역에 대한 탐구의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은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한 이후 평생 주류사회의 외면을 받으면서도 진실을 향한 고독한 투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임종국 선생의 우리에게 남긴 그런 삶의 지표를 상기했기 때문입니다. 본심에 오른 후보자 모두 업적과 활동에서 우열의 논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격이 충분하였지만 최종적으로 학설 부분엔 정현태 교수를 또 언론 부분에는 김정선 선생을 수상자로 선정하기로 만장일치 의견을 보았습니다. 실제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학술 부분 수상자인 정현태 카톨릭대 교수님은 일제 강점기 농업정책사 전공자로 일제 식민 통치와 식민지 농정에 대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꾸준히 내놓았습니다. 나아가 한국 근대의 역사성을 새로이 재구성한 장기 근대사론을 제기하며 근대화 논쟁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왔었습니다. 수상저자인 정 교수님의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 중고등학교 입학부터 취업 이후까지는 법적 민족차별이나 구조적 민족차별이 아닌 사회문화적 편견이나 혐오에 의해 일상적, 무의식적으로 자행되는 관행적 민족차별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수상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1차 사료를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민족차별의 논리와 실상을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미시적인 연구였지만 매우 실증적이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구체적으로 민족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고 다 하는 얘기로 알지만은 그런 구체적인 팩트를 케이스 스타디를 잡아서 한 연구를 제가 무척 돋보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정현태 교수가 담론이 아닌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민족 차별의 실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식민지 시대상 연구에 선도적인 방향을 제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 역사연구회 회장단으로 재임하고 있던 시기 정권의 노골적인 교학사
판 한국사 교과서 지원을 비판하며 이를 막아내는 데 앞장섰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 기도를 저지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점도 높이 섰습니다. 정 교수의 치열한 탐구 정신과 실천적 자세는 임종국 선생이 추구했던 학문 세계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보아 그를 학술부문 수상자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언론부문 수상자인 김정도 선생은 역사 저술 열가이자 자유 언론인으로서 친일 문제, 한일 과거사 청산,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평화 인권을 주제로 20여 종의 칼럼을 연재하는 등 저술과 언론 양측면에서 맹렬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대표 칼럼이라 할 수 있는 김정성의 시 스토리,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갈등과 현안을 역사적 성찰의 차원에서 진단함으로써 시민들의 역사 인식 정립에 크게 기여하고 대중화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성 수상자의 기고문은 단순히 사실보도에 머문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료조사에 기반한 추적 탐사 보도에 가까웠습니다. 객관적인 준비가 선행하는 만큼 설득력이 높아 독자들의 많은 큰 호응, 여기에 좀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반일 종족주의의 무엇이 문제인가를 저술해 역사 부정론의 허구성을 공박함으로써 한일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김정도 선생이 그간 주류 언론에서 소홀히 다뤄져 왔던 한국 근현대사의 은폐된 진실을 파헤치고 역사의 사각지대를 재조명함으로써 역사 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흥미로우면서도 전문성이 뒷받침된 그의 글쓰기가 역사 대중화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오랜 기간 기고와 저술을 통해 역사인식의 정립에 헌신한 김정도 선생의 노고와 열정의 경의를 표하면서 언론부문 수상자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임종국상은 이제 15회째 수상자를 배출하며 전통 있는 명예로운 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의 권위에 어울리게 수상자들이 진정성을 잃지 않고 각자의 분야에서 더욱 활약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힘찬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임종국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윤경로, 위원 박찬승, 장완익, 조재곤, 한상권. 이렇게 신중한 심사 과정을 거쳐 두 분의 영광스러운 수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기념사업회 장병화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학술부문 수상자 정연태 카톨릭대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임종국상 학술부문 정연태.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농업정책과 식민지 조선의 역사상 등에 관한 탁월한 성과를 꾸준히 내놓음으로써 한국 근대사 연구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특히 최근의 저작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는 관행적 민족차별의 실상을 담론이 아닌 구체. 제15회 임종국상 학술부문 정연태.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농업정책과 식민지 조선의 역사상 등에 관한 탁월한 성과를 꾸준히 내놓음으로써 한국 근대사 연구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특히 최근의 저작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상사는 관행적 민족차별의 실상을 담론이 아닌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역사인식의 정립에 선도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헌신은 임종국 선생의 학문세계와 실천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표상이 되겠기에 그 공로를 기리고자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12일 임종국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장병화. 상태와 상분 이수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부문시상입니다. 수상자는 역사저술가 김종성 선생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회 인조국상 언론부문 김종성. 이 사람은 역사저술가이자 자유언론인으로서 친일문제를 비롯하여 과거 청산과 인권 평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의 쟁점들을 추적하여 심층 보도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철저한 사료 검증을 거친 지속적인 탐사 보도와 저술은 언론운동의 차원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사적 실현을 향한 이와 같은 노력은 임종국 선생의 실천적 삶을 이어받은 또 하나의 전범이 되겠기에 그 공로를 기리고자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12일 임종국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강경화. 네. 아이고, 일체. 학술부문 수상자 정연태 교수님의 수상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먼저 제가 이 인후염에 걸려가지고 아마 목소리가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달 10월 29일 날이었죠. 제가 금요일 오후에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거듭 너무 부담스럽다 이 말하고 몇 번 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제 침략사와 이 친일 배족사와 사투를 벌이면서 온 인생을 바치신 선생님의 그 치열한 삶과 또 실천적 연구를 저는 흉내조차 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선정됐고 그리고 수상소감을 쓰라고 하니까 그때 생각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아마도 제 그동안 부족했던 그런 자세와 그런 연구에 대해서 좀 성찰하고 앞으로 이 한국 근현대사의 이 진실의 규명과 역사적인 실천에 좀 더 정진하라는 그런 격려 차원에서 저를 수상자로 선정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한국 근대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지난한 작업이고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 평소 지론인데 19세기 후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대는 정말로 종교 전쟁을 제외하고는 세계 근대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역사 경험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모든 야만성과 문명성을 이 한반도 공간에서 구현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근대는 세계 근대의 전시장이고 만약에 세계 근대에 박물관을 짓는다면 저는 한국의 DMZ가 가장 좋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한국 근대의 역동성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외부로부터 근대적 제도, 시스템, 문화를 수용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새로운 제도, 시스템, 문화를 발신하는 그런 단계로 좀 접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뿌듯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 사망률, 그 다음에 자살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여기에서 보듯 한국 사회의 안정과 안정 그리고 미래는 대단히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극적인 이 역사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 근대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국내외 현실도 한국 근대사의 진실 규명과 역사적인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외 각종 세력이 자신의 특권과
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미래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과거의 역사와 기억을 통제하고 제멋대로 해석하려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근래 더해지고 있는 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은 이 현실 진단과 미래 전망은 물론이고 이 역사 인식에도 균열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통제와 갈등이 저는 그 역사 연구에 투영된 것이 식민지 근대화 논쟁이었고, 그것이 역사 교육에 나타난 것이 박근혜 정권 시기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 근대 역사를 연구하면서 또 이러한 이 식민지 근대화 논쟁과 한국사 국정화 이 시도의 반대 운동을 좀 참여하고 관여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자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민족적 시각과 시민적 시각을 통합한 그러한 보관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때 비로소 한국 근대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근대를 기획하고 발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역사 왜곡과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식민지 근대론에 대해 체계적인 비판이 과연 한국 역사학계에서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자성입니다. 특히 일제 식민지성의 4대 지표 중 하나인 민족 수탈의 실상에 대해서 이론적, 실증적 차원에서 반박 여지가 없을 만큼 제3자 보기에 과연 체계적으로 규명됐다고 볼 수 있겠는가? 저는 조금 의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 민족 차별의 문제를 본격적 또 체계적으로 밝히려는 연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상에 힘입어서 좀 용기 내어서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이번에 나온 졸전은 이상과 같은 경험과 자각의 산물로 좀 기획되고 시도된 아주 작은 결실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졸전을 통해서 식민지 민족 차별의 양상, 구조, 특성을 체계적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일제 식민지배의 반문명성의 일면을 아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독자들이 이 결과물을 민족 차별성과 민족 정체성의 틀 내에서만 이해해서 우리가 과거에 당했던 쓰라린 경험만 이해하고 타자를 비판하는데 머물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런 피차별과 경험과 기억이 한국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직시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사적 자산으로 승화되는데 이 결과물이 아주 조금이라도 기여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번 졸전은 많은 분들에게 빚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사 연구와 이 시대적 고민을 함께 해온 한국 역사 연구의 회원들 그리고 가톨릭 대학교의 동료 교수들 각종 이 귀중한 자료의 이용을 허용해 주시고 소중한 정보를 주신 강경상업학교의 관계자들과 졸업생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도서출판 푸른역사의 박혜숙 사장님을 포함해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힘든 고비마다 항상 곁에서 격려하고 지지해준 사랑하는 가족과 수상의 영예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론부문 수상자인 김종성 선생의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너무 큰 상을 제가 받게 돼서 마음이 참 또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게 뜻밖인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 상을 받게 되니까 제가 마음의 격려가 되고 또 지금 현재 큰 힘이 되고 있고요. 현재 해방 70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해방 70년이 아니라 아직 해방 전 7년 같은 아직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도 마치 아직 해방이 되기 전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이 친일 문제 또 역사 문제에 대한 글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그 기본 바탕을 깔아주신 임종우 선생님께 항상 이게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 글이 참 아직 부족하고 또 이렇게 많이 미비한 점이 많은 글인데요. 이런 글을 이렇게 좋게 보아주시고 또 상을 주신 우리 임종우 선생 기념사업회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에 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한테 이렇게 민족문제 또
그 위안부 문제, 또 친일 청산, 또 강제징용 이런 문제에 대한 글을 쓰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신 우리 오마이뉴스 편집국, 그리고 김미선 기자님, 또 그리고 이준호 기자님께 감사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제가 제 글이 주로 이게 제가 써온 방향이요. 그 누가 친일파이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친일 발언했는가, 어떤 행적을 했는가, 이렇게 주로 이 분야에 중점을 뒀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심화 발전시켜 가지고 이 친일파와 이 총독부의 관계, 또 친일파와 또 식민 권력의 관계, 이것뿐 아니라 앞으로는 좀 방향을 더 이게 확대해 가지고 이 친일파와 우리 한국 민중의 관계에 대한 글을 좀 더 심화시켜서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일파들이 어떤 식으로 그 민중을 지배했고, 또 어떤 식으로 이 시대의 그 구조리 이 모순을 심화시켰는가, 또 무엇보다 이 그들이 그 심화시킨 그런 모순이 우리 현대 한국에 어떻게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가, 이거에 대한 글을 써가지고, 그래서 보다 더 우리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그 기여하는 그런 글을 쓰고 싶고요. 그리고 이 신채호, 또 이런 그 임정국, 이런 분들이 그 눈에 담고자 했지만 그 담지 못한 그 세상이 조만간 우리 시대에 그 실현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글을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된 소감 말씀드리면요.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 29일에 인종국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이런 오마이뉴스 편집국의 이 전화를 받은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상당히 좀 한동안 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됐는데요. 마치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는 그런 그 말처럼 마치 임종순님께서 이렇게 호련히 제 옆에 이게 다가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한동안 이렇게 그런 느낌에 좀 깊이 빠졌습니다. 이 친일문제 전문가 그 정운현 선생이 쓴 책인데, 임종국 평전에 보면은 그 선생을 잉태하신 어머니께서 이제 꾸신 꿈입니다. 이 설중매를 봤다는 그런 꿈을 꿨는데요. 그래서 이게 눈이 하얗게 덮인 그 벌판에서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그런 그 하얀 매화꽃을 본 다음에 이 선생은 나왔다는 그런 일화가 그 책에 담겨 있는데요. 마치 이 눈 덮인 겨울과 같았던 그런 그 박정희 전두환 치하에서 이 친일 청산을 위해서 이렇게 힘겨운 그 분투를 했던 그 선생의 일생, 또 그것과 상당히 잘 그 조화가 되는 그런 태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임종호 선생을 비리는 상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참 한동안 뜻밖이라서 되게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됐고요. 또 한편 또 이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혹시 제가 쓴 글에 이렇게 상을 받게 되는데, 제가 쓴 글에 그동안 혹시 제가 그 미처 그 발견 못한 그런 그 문제가 있지 않나, 약간 좀 뒤늦게 좀 더 잘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또 깊이 들었고요. 또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제 글의 주요 참고 자료가 이 친일 인명사전인데,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이 책에 있는 그 참고 문헌들, 또 거기에 쓰인 그 주요 발언들이 제 이 글쓰기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서 그 책을 집필하신 분들께도 항상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처음 이 책의 이름을 처음 접한 거는 2002년도 근방이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제가 광화문에선가 어디선가, 제가 지금도 성함 기억하시는데 우리 그 방학진, 저는 맞으시죠? 저놈이 맞으시죠? 방학진 국장님이 저기 어디 광화문에서선가 제가 그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2001년인가 2002년 근방인데 이 책이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 듣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귀에 이 책의 제목이 있었는데, 훗날 이 책이 이렇게 제 글쓰기의 주요 이게 핵심적인 이게 재료가 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 역사 청산에 대한 글을 쓰면서 많이 확신을 갖게 된 게 있는데, 바로 이런 글쓰기가 이게 해묵은 과거지사 이거를 이렇게 뭐 들추려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그 길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90년대 탈냉전 이후부터 지금 이렇게까지의 그 특히 일본 사회를 보면서 그런 확신을 강하게 갖게 됐는데요. 이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기운이 이 탈냉전 이후로 이게 지속적으로 고조가 되어 우리 한국과 다르게 그 탈냉전 이후에 일본에서는 이 극우파와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이렇게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좀 이게 되게 퇴행적인 그런 면들이 많이 돌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일본은 이 과거사를 감추고 또 이게 그 왜곡을 시키는 나라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요. 이것이 일본 사회를 지금 그 정체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정체가 된 건 바로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역사를 감추려는 그런 불운한 세력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또 집권 자민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 퇴행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이 이제까지 민중 편에 선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일본의
노동자 임금이 근 30년째 그 정체 상태에 있는 것도 이제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외형상으로는 지금 뭐 군사제국의 길을 가고 있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체가 된 거는 바로 그 지도자들이 역사 앞에서 이게 겸허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이런 그 역사 문제, 이 친일 문제에 대한 글이 바로 우리 어떤 그 퇴행적인 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이제 기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한테 이렇게 도적같이 찾아온 그 임종국 선생님을 항상 제 옆에 제가 모시면서 제 앞으로 제 마음에 모시면서 더 열심히 글을 쓰고 또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글 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임종국 선생님의 유업을 계승한 민족문제연구소를 대표해서 함세용 사장님께서 폐회 인사를 겸해서 감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임종국 선생님의 뜻을 또 마음에 또 간직하면서 함께 나누고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이 시상식에 함께하면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이 다시 많은 그 가르침을 얻고 또 새로 태어나는 그 세대의 의미랄까, 이 갱신의 의미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역대 그 수상자들 모든 선생님들 또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우리 장병화 이사장님 또 서준저 교수님 또 오랜만에 또 강의 같은 말씀을 들어서 너무 이렇게 좋았습니다. 특별히 두 분 수상자들께 축하를 드리는데 언론계 지금 뭐 아주 썩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민 또 기자로서 뉴스하시고 연구하시면서 역수 저수가로서 우리 김정선 선생님 아까 이제 광화문에서 또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임종국 선생님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으면서 시민기자 대표가 되셨는데 그 글을 더 많이 쓰셔서 우리 사회를 바꿔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오면서 이렇게 뉴스를 몇 가지를 봤는데 미국의 그 젊은 상원 의원 한 분이 오셨다고 그래요. 존 오소프인가? 이재명 그 후보를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일본의 그 시민지가 된 거 미국에 책임이 있다 하면서 이제 이제 가스라 테프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잘했구나 그랬더니 또 논평에 국민의힘인가 그 당에서 논평이 다 이러고 저러고 또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사니까 이거 참 힘들구나. 그러면서 왔는데 이 자리는 정말 우리가 항일 투쟁의 선구자들, 몸바치신 분들, 또 임종국 선생님과 같은 우리 선구자와 또 같으신 분들. 제가 어제 또 용산 CGV에서 그 전태일에 대한 영화 테일이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청년이 자기 몸을 불살르면서 노동자 세계와 이 억압된 세계를 바꾸자고 외쳤었잖아요. 그런데 그 대담에서 그 영화를 만드신 그 분 한 분이 이 KD 백신을 우리가 전 국민이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앉으면서 KD 백신도 좋은데 백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임종국 선생님 백신을 우리 남북 8천만 결례가 다 맞아서 아주 일본을 도덕적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물론 세계의 정신적인 선구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 올렸습니다. 두 분과 또 역대 수상자들 우리 장병화 이사장 비롯한 우리 서 교수님 좋은 말씀 또 우리 또 윤경로 총장님 아주 애쓰셨는데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께 마음으로부터 기도드리고 오늘 마침 또 묘하게 제가 쭉 연역을 봤더니 11월 12일 임종국 선생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선종한 아주 그날이에요. 근데 그날에 행사를 한 분은 딱 두 번이에요. 2014년인가 하고 오늘이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기적적으로 임종국 선생님이 선종하신 그날 이러한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된 거 더욱 의미있고 우리 하늘나라에서 임종국 선생님 저희 모두를 위한 길잡이 인도자 되어주실 확신하면서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나 용기 주시는 이사장님 말씀 힘찬 박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15회 임종국
인정무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자리하신 모든 여러분 그리고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